네, 올해 우리 주요 산업들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첫 순서는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관련 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긴 역사를 지닌 해외 완성차 브랜드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100년 이상 역사가 긴 수입차 브랜드들은 완성도 높은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했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되면서 전통의 강자들을 위협하는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전기차 최대 격전지인 유럽에서 지난해 13만 5천여 대를 판매한 현대차 그룹은 전년 대비 40% 넘게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도 BMW 그룹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 상반기부터 아이오닉 6와 기아 니로 EV,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고 연간 점유율 10%와 탑3 브랜드 진입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산 배터리 기업 역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청신호를 밝힐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미 점유율 글로벌 탑5 안에 포진해 있는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그룹 등 굴지의 완성차 업계와 긴밀한 공급 체계를 구축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 제1, 2공장 건설을 확정한 데 이어 미시간주에 제3공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포드사 등 북미 시장에 공급할 배터리 생산을 위해 미 조지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3조 원을 투자해 중국에 4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무덤인 중국에서도 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코마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0% 수준인 북미 배터리 설비 가동률은 70%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유럽 시장은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70%를 넘기면서 올해도 독주 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매우 바빠졌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송민화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송 기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전기차 전환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eGMP라는 그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좀 일찌감치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양한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미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차 그런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조금 더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룹은 이제 최근에는 연구개발 인력까지 이제 전기차 개발 부서로 좀 대거 이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정혜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실행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현대차 CES에서 행보를 보면은 전기차 자체는 사실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이긴 하지만 CES라는 게 이제 가전박람회이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기차하고 조금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그림 두 가지를 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인데요. 이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해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예. 정의성 회장은 이제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한 레벨 4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올해 시범 주행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 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택시를 보급해서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도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현대차그룹은 또 이제 올해를 그런 미래의 로봇을 상용화하는 해로 삼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물류 로봇 이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같은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운송하는 거를 이제 로봇에게 맡긴다라는 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육상뿐만 아니라 항공을 포함한 지상에서 이 UAM을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 UA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UAM과 같은 이런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연동을 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보다도 입체적인 그런 이동 수단을 완성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전동화 럭셔리 메이커지만 이게 다시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빌리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그 UAM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도심항공 이 부분까지 모빌리티를 연장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중장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8년 이후부터는 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2D에서 3D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저희 그 럭셔리 이 OEM으로서의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현대차의 비전, 일단 전기차와 접목이 가능한 기술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술이죠.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내 배터리 3사 얘기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자동차 브랜드들과의 협업이 더 확대된다, 좀 이런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의 심장 하면은 바로 이제 배터리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양질의 배터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느냐, 이게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성장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를 좀 들면 현재 SK온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텔란티스 그룹하고는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의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배터리 동맹을 좀 더 공고히 맺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좀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선보인 이 GM의 경우도 안정적인 배터리 물량을 좀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메리바라 GM 회장 인터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at has scale and flexibility. That's designed to provide GM's EV customers with longer range, faster charging times at lower cost, while providing our designers and engineers with the kind of freedom to create vehicles they previously could only dream about. And that's Ultium, a revolutionary vehicle platform that can be used to make EVs ranging from compact crossovers to trucks to sports cars. 네, 지금 배터리 기업들과 자동차 회사들 이렇게 합작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활발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일단 전기차 회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 회사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런 분석도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업계에서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결국엔 기술력의 차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이 배터리의 그 니켈 함유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대신에 이 배터리 화재와 같은 그런 위험 요소를 좀 관리해야 하는데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력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이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 거리가 한 800km 이상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안전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업계에서는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기술에 좀 가장 근접한 곳이 삼성 SDI나 SK온과 같은 국내 배터리 기업,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이런 배터리 기업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그런 전고체 배터리 그런 역시 이들 기업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그런 배터리 업계가 꾸준히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기술력의 차이는 더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과 완성차 업체들 계속해서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산업부 송민화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